안녕하세요, 덕질하는 누나 브로리입니다. DDR4에서 5로 넘어오면서 다들 클럭이 엄청 높아질 거다 이런 기대를 많이 했죠. 초창기에는 만 클럭 소리도 막 터져 나왔고요. 물론 클럭도 높아진 건 맞지만 최근에는 CUDIM으로 레벨업이 진행됐습니다. 물리적인 개선이 이루어진 메모리 정식으로 소개해드릴게요. 마이크론 DDR5 6400 CL52 CUDIM입니다. 자, CUDIM 이 단어 자체가 생소하신 분들 많죠. 아니 램이면 그냥 램으로 부르면 되는데 CURAM도 아니고 말이야. 왜 갑자기 CUDIM? 자, 우리가 흔히 말하는 램 슬롯이요. 사실 알고 보면 정확한 표현은 딤 슬롯입니다. 그리고 CUDIM 관련해서 이전에 에디님이 알기 쉽게 한번 다뤄주신 적이 있으니까 궁금하신 분들 꼭 한번 보시고요. 똥만 찾아다니는 에디님 말고 저 브로리한테 설명을 듣고 싶다. 그러면 이 영상 계속 시청하시면 됩니다. 저도 자세히는 몰랐는데요. 야, 이거 차세대 메모리 소리가 나오는 이유가 있더라고요. 일단 클럭 CUDIM 제품은요, JEDEC 표준이 6400부터 시작합니다. 여러분들이 익히 알고 있는 XMP 메모리들 있죠. 이런 시금치나 흑금치들 말고 RGB 뿜뿜하는 튜닝램들 있잖아요. 번쩍번쩍하는 그런 거요. 그런 제품들은 제조사들의 핸드픽을 거쳐서 안정화가 가능한 클럭으로 SPD 프로필이 자체 내장되는 편인데 이거는 그냥 시금치입니다. 쉽게 말해서 최신 일반 메모리 정도? 따라서 내장 프로필을 여러 개 탑재한 녀석은 아니에요. 하지만 기존 UDIM과 비교했을 때 클럭이 높게 세팅되어 있어서 성능의 시작 지점이 다릅니다. 일반이 5600부터 시작하는데 얘는 6400부터니까 이해되시죠? 그리고 이 생김새 솔직히 별 특징은 없어요. 그냥 검정색 시금치, 흑금치 그 자체입니다. 하지만 자세히 보시면요, 기존에 볼 수 없었던 소자가 하나 더 들어있어요. 바로 여기입니다. 여기. 이게 바로 CKD, 클럭 드라이버라고 하는데 이게 있어야 비로소 CUDIM이라고 부를 수 있는 겁니다. 그럼 또 클럭 드라이버는 뭐냐? 세 줄 요약 내놔라. 여기서부터는 살짝 덕후들의 영역이긴 해요. 제 설명이 어지러울 수 있으니까 양해해 주시고요. 클럭 드라이버는 DDR5로 넘어오면서 엄청나게 높아진 클럭 속도 때문에 이걸 더 원활하게 제어하려고 만들어진 장치라고 보시면 됩니다. 쉽게 말하자면요, 컴퓨터 쇼핑몰에 들어가서 높은 클럭 순으로 DDR5를 정렬하잖아요. 그러면 9000MHz 이렇게 나올 텐데 높은 메모리들은요, 전부 다 클럭 드라이버가 포함된 제품들입니다. 이게 없는 상태에서 클럭만 확 땡기죠? 그럼 시스템 안정성에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타이밍 오류, 데이터 불일치, 결과적으로 오류가 발생할 가능성이 클럭이 높아질수록 더 커지는 거죠. 더 쉽게 설명해 볼게요. 자, 여러분이 퇴근길에 지하철 역 앞을 걸어가고 있다고 쳐요. 걷는 거니까 속도가 빠르지는 않겠죠. 이 경우 유동 인구가 많아도 사람들이랑 부딪힐 일이 많지는 않을 거예요. 천천히 걸으니까 아무래도 그렇겠죠. 근데 반대로요, 그 퇴근길 지하철 역 앞을 여러분이 빠른 속도로 뛰어간다고 가정해 볼게요. 그 많은 유동 인구들과 어깨빵 할 일이 엄청나게 많아진다는 거예요. 갑자기 튀어나오는 사람, 방향을 바꿔서 뒤돌아가는 사람, 제가 막 달려나가니까 이분들과 부딪힐 일이 훨씬 많은 거죠. 물론 그 앞에서 뛰어다닌 제 잘못이죠. 자, 메모리의 세상에서는 이게 클럭 드라이버로 해결이 됩니다. 클럭이 무진장 높아도요, 신호 무결성에 있어서 자유로워져요. 메인보드에서 전달된 신호를 깔끔하게 정리해서 전달해주기 때문에 안정성이 대폭 상승하는 거고, 따라서 최근 고클럭 메모리에 이 클럭 드라이버가 다 포함되고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제가 말하는 게 다 어렵죠. 그냥 이거 하나만 기억하세요. 차세대 메모리보다는 완성형 메모리에 더 가깝다. 그게 바로 CUDIM이에요. 이런 이론적인 거 말고 피부에 와닿는 이야기를 해달라고요. 네, 오버가 잘 됩니다. 제가 앞에서 신호 무결성 문제를 해결해준다고 말씀드렸는데 이 말은즉 보드에서 전송한 신호가 왜곡되지 않고 정확하게 도달할 수 있게 해준다는 뜻이고요. 따라서 오버클럭을 했을 때도 오류를 뿜어내면서 안정화 실패를 겪을 확률, 그걸 줄여준다는 거죠. 그리고 진짜 중요한 거, 기존 메모리 오버는 흔히 말해서 보드바를 많이 탔어요. 고급기에서는 안 먹던 클럭이 상급기에서 그냥 쭉쭉 들어가는 거 아마 경험해보신 분들 많으실 겁니다. 그 반대의 경우도 있겠고요. 아무튼 그게 컴덕이 비싼 보드를 사는 이유기도 했어요. 하지만 클럭 드라이버가 짠! 하고 나타나면서 보드의 의존도도 줄었습니다. 메인보드의 신호에만 의존하지 않고 메모리에 탑재된 클럭 드라이버에서 정리된 신호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인데요. 물론 클럭 드라이버가 있다고 해서 무조건 보급기가 상급기 보드로 탈바꿈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보완이 가능한 수준일 뿐이지 QVR 자체를 씹어먹을 정도의 그런 무적의 신개념은 아닙니다. 그리고 만약 가능하다고 해도요, 보드사들이 과연 그걸 허용해줄까요? 자기들도 상급기 보드를 팔아먹어야 할
자, 그럼 백문이 불여일견이죠. 바로 오버 한번 당겨보겠습니다. 테스트에 사용된 시스템은 보시는 표와 같고요. 기본 성능 프로그램은 아이다 64 익스트림을 20분간 진행해봤고요. 게임은 배그, 오버워치 2, 로아 이렇게 3종으로 테스트했습니다. 오버클럭을 진행했는데 7800MHz까지 가볍게 들어가더라고요. 그럼 기본 성능 결과 보시죠. 6400과 비교하면 복사 속도가 약 21% 상승했고 5600하고 비교하니까 33% 정도 상승했습니다. 지연 시간은 어떨까요? 5600과 비교했을 때 약 17% 감소했고 6400과 비교하니까 약 14% 정도 감소했어요. 그럼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하실 게임 배그부터 보시죠. 확실히 배틀그라운드는 램오버의 영향을 잘 받는 게임이에요. JDEC 표준 5600과 비교하면 10%가 조금 넘죠. 하위 1% 프레임도 10%에 가깝게 증가한 모습. 다음은 오버워치2입니다. 평균 프레임이 5% 정도 상승했는데 하위 1%는 8% 넘게 상승한 모습이 인상적이에요. 마지막 로스트아크입니다. 390프레임 정도로 거의 11%에 가까운 프레임 상승률입니다. 하위 1% 프레임은 12% 넘게 증가했어요. 자, 어때요 여러분? 최신 흡금치 상당히 잘 컸죠. 제조사들은 CUDIM을 차세대 메모리라고 포장하는 경우도 있어요. 뭐 클럭 드라이버가 그만큼 밥값을 해주는 건 맞고 유용한 녀석이긴 합니다만 저는 차세대보다는 완성형이라고 말하고 싶네요. 오류를 개선해주고 안정적인 신호의 전달을 돕는 완성형. 대표적으로는 K사전에서 제가 했죠. 아쉬운 점이 하나 있다면요. 이 CUDIM이 제대로 써먹을 수 있는 플랫폼이 이 인텔뿐이라는 거예요. 그것도 15세대 CPU 에로브레이크랑 호환되는 800번대 보드에서만 가능하죠. 아니 왜 라이젠은 안 되는 거죠? 지금 게임킹이 X3D인 거는 옆집 철수도 아는 세상인데 이 빨리 클럭 드라이버가 범용적인 호환성을 구축해서 너도 나도 써봤으면 좋겠습니다. 가격대도 좀 더 안정화되면 더 좋겠고요. 네, 그럼 지금까지 덕질하는 누나 브롤이었고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안녕!